지금 내빈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본 행사에 앞서 자리에 작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 정책과장 신용희입니다. 지금부터 모두의 걸음 새로운 도약 2023년 유통 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상생 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 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 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하여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급하게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님 대신에 제가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통 납품업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상생 협력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생 협력의 의지를 적극 천명해 주신 백화점, 체인스토어, 편의점, 온라인 쇼핑협회 회장님, 그리고 패션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회장님, 또 나아가서 27개 유통 납품기업 대표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시기가 저물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하면서 유통산업은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은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소위 말하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인증샷을 찍어 자신을 SNS에 공유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리테일테인먼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가포와 정체기를 극복하고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유통업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시시각각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납품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유통업체 주도의 대규모 가격 할인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을 지난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제정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내용을 심사 지침에 반영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반칙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송석준 의원님께서 정액가징금 부과기준 상향이라든지 3배속 도입 등 사후 규율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산업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입니다. 이번 상생 협약식에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해 주시고 대기 조금 지급 그리고 판매 수수료 인하,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생의 의미에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납품업체 스스로의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고도화된 고객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가 다음 주 이맘때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동짓날을 양기가 새로 생겨난다고 해서 1년의 시작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답니다. 오늘의 이 상생 협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유통 생태계에 따뜻한 빛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새로운 상생 원년의 해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저희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자율적인 상생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원래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국회 일정으로 회의가 좀 길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일정에 맞게 오신다면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유통납품업체 협회장님 및 기업 대표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 테이블에 정준호 한국백화점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준호 회장님은 롯데백화점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강성현 회장님은 롯데마트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민승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민승배 회장님은 BGF 리테일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전항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전항일 회장님은 G마켓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납품업체 협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한준석 회장님은 지오다노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이효율 회장님은 풀무원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어서 2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님이십니다. 한채양 대표님은 이마트 24도 겸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영훈 갤러리아 백화점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진석 GS 리테일 부사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도상현 위비스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님이십니다. 이어서 3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준 AK플라자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재훈 홈플러스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홍철 세븐일레븐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SSG닷컴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오서희 몬테밀라노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명유석 미레나이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석주 지엔코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김스라 마켓컬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4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스페이스 이은용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무신사 이재환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조성한 아워홈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영길 타임스퀘어 상무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강승엽 스타필드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참석기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통납품업체의 생생한 상생협력의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정리해 주시고 슬라이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상승했습니다. 저희는 그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죽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서 현대백화점 전국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스미스앤레더라고 합니다. 최근 외부적인 요인으로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고객님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저희처럼 이제 액세서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 좀 강점이 있는 브랜드여서 현대백화점에서 저희를 처음에 좀 초기에 발견해 주셨고, 투자 유치와 함께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국구 브랜드로 나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저희처럼 중소 브랜드들도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롯데마트의 PB 제품을 납품하는 동아 CNF는 없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어졌던 물가 상승 및 외국 전쟁 문제 때문에 소비도 많이 위축되고 원가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원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원매가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납품 때 조기 지급을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GS 리테일의 랩노시나 클럽 같은 음료 제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GS 리테일 측에서는 저희한테 브랜드 업체를 소개시켜 주시고 매칭시켜 주심으로써 저희 이 업체랑 콜라보를 통해서 클럽 제로스타 청사가라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제품에 힘입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GS 리테일과 지속적으로 협업 및 콜라보를 해나갈 예정인데 저희 같은 작은 중소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활발한 협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처음 젤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OEM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게 배시네일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판로나 뭐 광고 뭐 이런 면에서. 근데 이제 쿠팡 로켓 배송에서 대만 진출 관련해 소식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멀리는 푸에르토리코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해주지, 광고 해주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공정위에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 큰 기업뿐이 아니라 저희 같은 데도 관심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영상 시청 재밌게 하셨는지요? 유통 납품업계의 생생한 상생 현장을 직접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통 납품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공정위는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업체, 납품업체,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생 협약식은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 유통, 납품업계가 함께 호응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근 유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유통업계나 납품업계의 독자적 생존 노력만으로는 다양화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과포와 정체기를 극복하는 한편 유통산업에서의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유통, 납품업계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근본 상생협약에는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판촉 행사 기간에 판매 수수료를 평소보다 인하하고 판촉 행사 기간에 최저 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또는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국내의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회의 테이블이 세팅된 관계로 상생 협약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준호 한국백화점협회 회장님,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님, 민승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님, 전항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님,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님,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님께서는 단상위로 나오셔서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스타필드와 타임스퀘어는 대표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미리 협약서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각 협회 회장님께서는 협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후에는 협약서를 오른편 옆 좌석에 계신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동기간 동안 보다 좋은 상품을 보다 값싼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여 매출 부진, 고물가, 재고 누적 등의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협약은 6개 협회, 19개 유통기업, 8개 제조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상 유통 납품업계 전부가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협약식을 기점으로 상생협약의 의의를 함께 키워나가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각 협회장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로써 2023년 유통 납품업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을 체결해 주신 협회장님들과 부위원장님께서 함께 촬영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기업인 대표님들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앞에 나오시면 네, 그 참고로 그 협회장님들은 협약서를 들고 찍으면 더 의미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네. 그 부위원장님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각 협회장님들과 소개해드린 기업 대표분들께서는 모두 단상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1, 2, 3, 4번 테이블 계신 분들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위원장님과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행사에 앞서 단상의 정리 관계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갖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통업체별로 고심하여 마련한 상생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철구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님께서 각 백화점에서 마련한 납품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철구 부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백화점협회 황철구 부회장입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고 오시는 한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백화점업계의 입점업체에 대한 2024년도 상생 지원 계획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수수료 등 인하와 관련하여 판촉 행사 기간 동안 기존 판매 수수료를 기존 대비 1%에서 최대 5%까지 인하하고 재고 소진을 위한 대형 행사 물량에서 물량 행사 시에 성과 공유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여 중소 입점업체 동기부여 등을 위한 상시 판매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인하에 약 99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권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인 동방성장펀드를 운영하고 무이자 대출을 위해 약 42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 백화점 내에 중소기업 전용관과 K패션 해외 진출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수시 판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업체 상품 개발 지원과 해외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
우수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금 조기 지급 내용입니다. 약 3조 1천억 가량의 납품 대금을 자금 수요가 몰리는 명절을 앞둔 시기 등에 법정 지급 기일보다 최대 30일까지 앞당겨서 지급하여 입점업체의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 사항으로 저희 백화점 업계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생 지원과는 별개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 지원 및 워크숍, 협력사 ESG 컨설팅, 식품안전위생 컨설팅 등 경영 지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시행, 판촉사원 충식비와 간식비 지원, 포상 등 복리후생에 대한 제도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입점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계획을 설명드렸으며 저희 백화점 업계는 입점업체와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화점 업계의 상생 지원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님께서 마트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체인스토어 협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공정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정위에서 또 그동안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판매 촉진 심사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상생 협력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할인 행사 기간 중에는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대금 지급을 앞당겨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임대 매장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자금이 필요한 협력 업체에는 우대금리 또는 금융기관 대출도 연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협력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 개발 및 국내 판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교육 지원과 식품위생안전진단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대형마트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님께서 편의점들의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염규석 부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입니다. 먼저 이 귀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기정 위원장님과 조홍선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한 업체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항상 제1의 과제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또 보이지 않게 또 이 납품업자와의 상생은 그동안 저희 업계에서 많이 해왔는데 저희 업계가 조금 약간 샤이한 부분이 있어서 점주들 간의 어떤 이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생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상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서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 회원사들이 어떠한 상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그 납품업체와 관련돼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납품업체와 경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행사를 항상 개최해서 상생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항상 공유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공유를 통해서 PB 상품이라든가 이런 개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저희 업계가 특히 저희 편의점 업계가 해외 진출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진출과 더불어서 이 납품업체의 어떤 중소업체들의 어떤 해외 판로를 저희 업체가 돕고 그것이 어떤 저희들의 어떤 안정적인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납품업체의 어떤 성과를 공유해서 생산 제품의 일정 수량을 저희 매입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납품업체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 유통업체, 편의점업계에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그 납품업체들의 어떤 대출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품업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항상 함께 운영을 해서 이들에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납품업체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납품 대금입니다. 이 납품 대금에 대한 부분에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저희 업계는 다른 유통 대금 지급 기간보다 많게는 30일에서 한 20일 정도 시간을 땡겨서 납품 지급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상생기금 펀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사마다 액수가 좀 다릅니다만은 110억에서 300억까지 각사 마련해서 납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저희들의 상생의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는 동반성장 관련된 상을 저희 회원사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고 하지만 저희 편의점업은 대규모 유통업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공정위 엄격한 관리 감시하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업계는 이 납품업자와 가맹점 사업자들 간의 서로 상생을 위한 이런 어떤 그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이런 업계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님께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입니다. 온라인 유통사의 2024년도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연매출 30억 이하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1,300억 원의 대금 조기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광고비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납품업자의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쿠팡 신용으로 매출 채권에 대한 담보대출로서 3,8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테일 상품에 대한 판촉비 지원으로 5,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SSG닷컴입니다. SSG닷컴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연 2회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광고비, 쿠폰 지원 등의 15억 원 이상을 납품업체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납품업체 판촉비 상시 지원으로서 마케팅 판촉비 6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신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패션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사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먼저 일정한 재고를 선생산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납품업체에게 약 1,000억 원의 무이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하위 50% 기업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50%, 매출 하위 50%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는 무신사 파트너스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스타트업 성공을 위해서 모험 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리는 이 자리에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식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컬리는 희소가치, 취향찾기 이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소량 생산 농가에 약 한 4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컬리 또한 공급업체의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컬리의 신용으로 약 1,300억 원의 매출 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약 한 3억 이상의 푸시성 마케팅 비용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각 사별로 대표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온라인 유통사들은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쇼핑몰을 대표하여 스타필드에서 납품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승엽 스타필드 본부장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프라퍼티의 지원본부장 강승엽 전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유통 상생 협약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한기정 위원장님과 조응선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타필드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축제나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같은 정부 주도 행사 기간 동안 저희 매장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임차인들이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만약에 그런 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저조하신 경우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와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임대료를 다시 10%를 인하해서 한 1년에 한 5억 정도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인하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행사에 참여해도 매출이 저조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상당히 덜어지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될 것 같고요. 행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저희랑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정부 주도 행사 기간 동안 임차인들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복합 쇼핑몰 내에 있는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의류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에게 식당에 할인 쿠폰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요즘 복합 쇼핑몰 가면은 놀이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애들 띄워놓는 것도 있고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이용권을 저희가 먼저 선매입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의류 매장에서 구매하신 분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타필드 매장에 있는 임차인 분들끼리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장에 한 빌딩 6층 높이 정도의 대형 광고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탑은 당연히 유상 광고를 하는 광고탑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들의 행사를 무상 홍보함으로써 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판촉 행사 지원을 통해 임차인들의 매출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구내식당의 이용함에 있어서도 임차인들에게 식대 지원 할인을 제공을 하고 명절에는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선물도 지급하고 또한 이제 이런 식음 매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위생에 대한 레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컨설팅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우리 임차인들의 매장 운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기 활성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합 쇼핑몰 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유통 상생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유통업계 분들의 지원 방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선준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께서 공정위에서 발표한 판촉비용 분담 기준 합리화 방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준규 기업협력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선준규입니다. 오늘 유통납품업체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신 유통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에 앞서 이번 상생협약식 자리 마련에 토대가 된 판촉비용 분담 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등 경기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첫 협약식을 바탕으로 할인 행사 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 납품업계 및 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판촉 행사를 활성화하고자 공동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경기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고 또 유통 및 납품업체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고 뉴 노멀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특약 매입 심사 지침과 온라인 쇼핑몰 심사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담 기준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획하는 가격 할인 행사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발성 요건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 지원 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 모집하여서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됩니다. 또한 차별성의 경우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차별적 행사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행사의 종류에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N+1 행사 등 간접적인 가격 할인 행사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중소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칙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판촉 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공정위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여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협력에서 나아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판촉비 부담 의지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유인 구조 또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에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촉 비용 분담 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유통업자가 비용 분담 의무 위반 시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리가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업계분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계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건의사항보다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정책을 해주신 분에는 감사의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정지영 사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님과 조홍성 부위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과 적용 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물론 납품업계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정착에도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판촉 행사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약 매입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주셨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앞서 백화점협회에서 말씀드린 상생 방안 외에도 특화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협력사가 자금, 경영, 판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어서 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하여 시장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수립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영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마트 한채영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채영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납품업체 그리고 또 유통업체 공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이 양자 간에 상당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판촉비 규제를 개선해 주셔서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번 제도 개선에 기인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소비와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이마트는 또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 다양한 판매 기회도 제공하고 또 ES 지원이라든지 품질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도와서 납품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유통업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판촉비 규제 개선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가 좀 더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채영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컬리 대표 김슬아입니다. 먼저 상생협약식에 초대해 주신 공정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들이 사랑하고 저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신 파트너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컬리는 파트너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온라인 쇼핑협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문자나 FC,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 다양한 이벤트성 지원을 포함한 광고 비용 및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또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도 시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상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상품들이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고객 경험 설계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의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고객들이 좋은 상품을 더 잘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향찾기라던가 희소가치 프로젝트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그 일환입니다. 무엇보다도 컬리는 직매입 구조와 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유통 비즈니스 그 자체를 혁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슬아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GS 리테일 오진석 부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S 리테일의 오진석입니다. 먼저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정거래위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협력업체들하고 상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및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가맹 사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슈퍼공이 가맹 사업의 강점이 있는데 이런 가맹 사업을 그 사회적 취약계층인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다음에 취업에 좀 취약한 청소년들, 그리고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제도라든지 경영 노하우 전수라든지 점포 소개 등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GS 리테일은 늘 그 고객과 그리고 그 중소 협력사와 함께하는 그런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진석 부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타필드 강승엽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복합 쇼핑몰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근본에 그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공공 영역에서 정말 짜내기 힘든 것을 정말 잘 짜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 쇼핑몰 업계에는 물론 그 백화점이나 마트 등 그 오프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매장을 지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온라인 업체들도 결국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를 증설해야 되는데 물류센터 증설 역시 또 높은 건축비의 벽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건축비 인상을 초래하는 특정 공정이나 업체들의 담합이라든가 이 원가 인상 요인들은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또 특정 국가에서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직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야 저희가 막을 수 없겠지만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유통업체들과 납품업체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들이 바다를 건너서 무혈 입성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피해는 곧 또 국민의 피해니까 이런 부분 역시 반칙하는 사항이 있지 않은지 위원회에서 넓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승엽 본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납품업계 대표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업계를 대표하여 미래나이 명유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복합 쇼핑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밀스튜디오 명유석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만나기 전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회의 때에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랑 서기관님이랑 의논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는 저희 패션 업체들이 강력하게 규제 완화가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1년 동안은 꼭 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소 패션 업체는 소비 위축과 판매 불황 부진으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생 그 협약식이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고 정말 상생협약식이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되새긴 마음이 중소업체들의 판촉 행사 및 장소 제공에 꼭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식이 유통과 납품업계 모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유석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몬테밀라노 오서희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01년부터 대기업 유통안에서 22년째 시니어 브랜드를 하고 있는 몬테밀라노 오서입니다. 솔직히 오늘 유통 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이라 그랬는데 제가 22년째 저기 있는 납품업계 입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 대기업한테 그닥 뭐 바라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이라는 포장지 안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소기업 대표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요번에 아까 초기에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한 6, 7년째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납품업체입니다. 요번 그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의 제도화를 통해서 판매 확대와 재고 소진 등의 위기 극복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또 공정거래 덕분에 이렇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어서 그렇게 유통업체에 바랄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조 위원장님 앞에서 그때도 제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건의는 다른 건의가 아니라 유통업체한테 바라는 건의가 아니라 공정거래에 바라는 겁니다. 저기 제목을 보시면 유통납품업계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백화점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한테 납품업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저것만도 좀 그때 분명히 그 위원장님 바꿔주신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바뀌면 그게 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납품업계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된다면 뭐 가로하고서 뭐 파트너사 아니면 협력사라는 말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납품업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을 아닌가요? 그거는 좀 요즘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오히려 정부 쪽에서 좀 제 건의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서희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의 실수까지 지적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풀무원 이효율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산업협회 이효율입니다. 방금 그 납품업체라는 얘기를 쓰지 말자고 그래서 그 납품업체를 협력업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유통업체하고 납품업체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그 협약식이 그 유통업체하고 납품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의 상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협약의 자발적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더해진다면은 금일 행사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거래 조건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호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유통업체와 협력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상생의 도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효율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통업계 대표님들 그리고 협력업계 대표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의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여 조홍선 부위원장님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먼저 오늘 좋은 상생 방안을 발표해 주신 백화점, 그리고 체인스토어, 편의점, 온라인 쇼핑 협회, 아울러 협력 업체를 대표하여 좋은 의견 주신 패션 식품업계 대표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초기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통업체의 소중한 파트너인 저도 이게 사실 이게 납품업체를 써여 있어 갖고 좀 헷갈리는데요. 파트너인 협력업체 여러분들도 상생의 온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상생 협력 방안들이 일회성 지원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의사항 중에 다른 거는 안 들리는 하도록 뭐 납품업체는 저희들 쓰지 않고 협력업체나 파트너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도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생 협력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협력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새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끌음 그리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여정에 공정위도 기꺼이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의 걸음 새로운 도약 2023년 유통협력업계 상생협약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생협력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